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행기 이제 출국 이제 거의 이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아마 책임 면제사일 겁니다. 그런 거고, 예. 아니 범행의 뭐 실행 방법이라든지 또 이제 뭐 사전에 위라든지 그런 걸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건 초점을 맞춰줘야지. 그 앞 단계까지는 좀 아주 어린 사람 그리고 20대 후반에 이후에 여성을 한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에 착하고 그다음에 뛰어들어 전력을 다한 결과 피의자 천거레이 50세는 2016년 9월 17일 08시 47분부터 49분 사이에 제주시 연동에 있는 모 성당에 들어가서 피해자 혼자 기도하는 것을 보고 메고 있던 가방에서 칼을 꺼내어 피해자 복부 등을 찌르고 도주한 것으로 피해자는 다발성 자창에 의한 과다 출혈로 다음 날 사망한 사건입니다. 입국 과정 및 범행 동기입니다. 피의자는 스스로 중국 내 모 여행사를 통해 호텔 및 항공권을 예약하여 2016년 9월 13일 21시 30분경 제주공항으로 입국하였고 9월 22일 07시 출국 예정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범행 당일 경찰에 검거된 직후에는 자신이 과거 중국에서 2차례에 걸쳐 결혼 생활을 하였던 여성들이 이혼을 하거나 도망간 것 때문에 여성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데 성당에 들어갔다가 기도하는 여성을 보니 나쁜 감정이 들어 범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듣고 난 후부터는 누군가 내 머리에 칩을 심어 조종을 하기 때문에 범행을 하였다 하며 일부 비합리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면담 조사한 바 망상장애에 의한 비합리적 사고가 범행 계획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망상장애에 대해서는 밑에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범행 이틀 전 제주 시내 모 마트에서 식칼을 구입하였고 범행 전날 사건 현장을 2차례에 걸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은폐하고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 비합리적 진술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의뢰와 중국 당국의 피의자의 병원 치료 및 범죄 경력, 가족 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범행 장소 선정 경위입니다. 피의자는 입국 후 제주 시내를 구경 삼아 돌아다녔고 범행을 위해 다른 장소도 가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특정 종교 시설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용의자 특정 및 검거 과정에 대해서는 기 언론 보도가 상세히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범행 도구, 족적, 가방 등 소지품과 CCTV 자료, 도주하면서 벌인 우의, 비옷입니다. 휴대폰, 모자 등을 수거했고 이는 피의자가 진술한 유기 장소와 일치하고 있으며 휴대폰, 모자 등을 유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피의자 정신 상태 이상 유무입니다. 경찰에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피의자의 동생을 상대로 전화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상한 말, 즉 누군가 머리에 칩을 의식하여 조종한다는 식의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 있는 동생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 점과 망상 증상은 있으나 조현병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프로파일러 의견 등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조현병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정확한 정신 상태를 판단하려면 정신 감정 유치가 필요하나 감정 기간이 통상 1 내지 3개월이 소요되고 구속 기간이 10일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검찰 수사 및 재판 등 과정에서 중국 측이 요청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정신 상태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의 현재 심경입니다. 피의자는 현재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미안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 강력범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0일 변호사 2명, 종교인 1명 등 외부 위원과 경찰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피의자 얼굴 및 신상, 즉 이름과 나이입니다. 을 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위원회 공개 의결 사유로는 첫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신성한 종교시설에 기도를 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살해한 점, 둘째, 사전에 식칼을 구입하였고 전날 범행 장소를 다녀간 사실 등으로 보아 계획적 고의적 범행으로 판단되는 점, 셋째, 성당에 침입한 직후 식칼로 공격한 후 사망케 하고 즉시 도주하는 등 범행이 잔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매우 중대한 점 등으로 공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많은 종교인들이 충격과 불안감을 느낀 점을 고려하여 불안감을 다소나마 완화할 필요가 있고 최근 제주 지역에서 중국인에 의한 크고 작은 강력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외국인에 의한 유사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제주경찰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